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억압적 강요, 권위의 약화라는 발췌문인데요. 네, 제목부터 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좀 과하게 강요하는 행동이 왜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지 그 심리가 뭘까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 딱 꼬집는 문장이 이거예요. 타인에게 자신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권위를 약화시킨다.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데 결과는 반대라는 거니까요. 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억압적 강요라는 게 뭔지 좀 이해해보고 혹시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모습을 본다면 상황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료를 보면요. 이런 행동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호의나 인정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아, 인정 욕구요? 네, 특히 자기 바람이나 요청 같은 게 거절당했을 때 그럴 때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이기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게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거절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오해요? 음. 어떻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좀 강한 성격, 그러니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도 다른 괜찮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거절당했는지 그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부적절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좀 강압적으로요. 기회만 보이면 상대방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계속 시도하고. 아, 거절 신호를 제대로 못 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 표현대로라면 그 방식이 짜증나고 심지어 역겨운 방식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스스로를 인간 존엄성 이하로 낮추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안타깝기만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복잡한 면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자료에서는 이런 행동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보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보상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좀 허용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식의 끊임없는 관심이나 아참 같은 걸 오히려 즐기면서 그런 행동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먹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 직장 생활 같은 어떤 특정한 맥락인데요. 직장 생활이요? 네.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쓸 때요. 만약에 그게 다른 동료한테 부당하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너무 노골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또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때 같죠. 그러니까 의도나 결과 그리고 상황, 이 관계가 참 미묘한 거죠. 와, 직장에서의 정당화 가능성이라 이건 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혹시 자료에서 그 정당화의 경계랄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나요? 구체적인 경계선까지는 아니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는 뉘앙스죠. 아, 그리고 보니 그 예시가 있었네요. 거절하는 여성에게 계속 구애하는 남자. 네네, 있었죠. 이게 딱 아까 말씀하신 거절에 대한 오해랑 연결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상황 파악 능력 부족, 거절의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요.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해법은 뭘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독립성을 키우는 거예요. 독립성이요? 네,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어떤 품위 있는 수단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죠. 합법적인 소막이나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자세. 모든 일을 좀 독립적으로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남한테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길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좀 균형을 잘 잡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 인간의 모든 특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특성이요? 부정적인 특성까지도요? 네, 각 특성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수하며 현명하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마다의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요? 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그 특성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통제. 그게 핵심이군요. 네. 통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파괴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아,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막 강요하는 거, 이게 오히려 자기 권위나 매력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종종 거절에 대한 오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존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랑 영향력은 외모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품위 있는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메시지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듣고 계신 분들이 혼자서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자료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특성조차 통제만 잘 되면 나름의 목적과 교육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억압적 강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미성숙해 보이는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욕구나 동기 같은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아니면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아, 그 행동 밑에 깔린 진짜 욕구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꼭 그런 강압적인 방식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필요를 좀 건강하게 충족시킬 방법은 없을지, 혹은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르게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특성에는 다 통제하에서 발현될 때 나름의 쓸모가 있다는 관점에서요. 와, 마지막 질문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필요를 보고 그걸 건강하게 다룰 방법을 고민해 보라.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